보자. 자, 1번부터 10번까지는 개인정보보호법, 11번부터 20번까지는 대집행에 관한 문제였어요. 자, 1번은 국가직인데 틀린 거 고르라는데 몇 번 답했어요? 1번은 2번이 답인데 어디가 틀렸지? 개인정보 단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체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소비자 단체하고 비영리 민간 단체로 한정돼 있지. 그런데 거기 첫째 보니까 뭐 단체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거기서부터 틀렸잖아.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모든 단체가 다 단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이 이어진 거 아니야? 틀렸지. 제한을 두고 있어. 2번이 틀렸습니다. 1번은 뭐 우리 대법원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란 걸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헌법 10조 인간의 존엄가치 행복 추구로부터 파생돼 나오는 그런 하위적 권리로 보고 있는데 반해 헌재는 헌법이 명시하지 않은 독자적 기본권이라고까지 격상시키고 있다 그랬지? 1번 맞고 2번 틀렸고 3번은 자 손해배상 청구하는데 특히 중요한 부분이 뭐야? 두째 줄이지? 개인정보 처리자, 가해자 측에서 잘못이 없었다는 걸 입증을 못하면 배상 책임 면할 수 없게 돼 있지. 그리고 집단 분쟁 조정 제도라고 그지? 똑같은 개인정보 침해가 다수인에게 발생한 경우 그 모든 다수인이 집단적으로 이제 분쟁 해결해 달라고 개인정보 분쟁 조정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 그래서 1번은 정답이 2번, 그지? 그다음에 2번은 맞고 그른 거, 맞고 틀린 거 하래. 자, 기억번. 이 법이 보호하는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그죠? 그 정보만 딱 보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하고 딱 결합만 해보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그런 정보도 포함해서. 그지? 네. 5. 그 다음에 니은은 자, 나에 관한 정보 보여달라. 열람 청구하고. 그지? 열람해봤더니 뭐가 잘못되어 있더라. 정정하고 삭제해달라고 요구하는 거 정보 주체 개인이 본인이 직접 청구할 수도 있고 대리인 시켜서 청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지. 근데 여기서 직접 청구할 수는 없고 벌써 틀렸잖아. 본인이 직접 청구할 수도 있고 대리인 시켜 청구할 수도 있고 그지? 근데 뭐 엉뚱하게 두 번째 본인이 직접 요구할 수는 없으며 개인정보 분쟁 조정위를 통해서만 요청할 때. 다 틀린 말이야. 정확한 말은 본인 자신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고 대리인을 시켜서 청구할 수도 있어. 누구한테?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그 정보 처리 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요거 직접 하거나 대리인 시켜서 할 수 있는 거야.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통하는 거 아니야? X. 따라서 OX가 되겠지. OX로 나오는 건 하나밖에 없네. 3번이 정답이 되겠다. 그지? 두 개만 봐도 알 수 있네. 그러면 지문 디귿번은 이건 아까 여러분 교재에 있는데 설명을 안 했어. 이거 디귿번은 이런 예를 들어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앞이나 아파트 단지 앞에 보면 무슨 뭐 부모원 학습 뭐 이런 애들 학습지 이거 뭐 하면서 이렇게 뭐 이게 천막 쳐놓고 뭐 애들 뭐 인형 뭐야 저 장난감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쌓아놓고 애들한테 엄마한테 이거 저 듣게 해달라고 해주라 뭐 이런 거 보잖아. 그러면 이제 애에 관한 정보를 얻어야 돼. 애 뭐 이름, 연락처, 그지? 그리고 근데 애에 관한 정보를 애한테 물어봐서 직접 들으면 안 돼. 그지? 부모한테 동의를 얻어야 돼. 그러면 그 부모한테 동의를 했으면 애한테 최소한 뭘 얻어야 돼? 부모의 연락처는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애한테 그 애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그 부모한테 부모에 관한 최소한의 개인 정보는 부모의 연락처 같은 정보는 애한테 수집할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읽어봐.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기 위하여 이제 동의를 받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근데 동의를 받으려면 부모 연락처를 알아야 되잖아. 최소한 그 연락처는 그 아동한테 수집할 수 있다 이거야. 그건 법 있어요. 그죠? 교재도 있는데 아까 안 읽고 넘어왔어. 5. 그 다음에 리을은 이건 읽었지? 개인정보 단체 소송을 제기하는 단체는 즉 원고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5. 그래서 3번 답이고, 문제 3번은 틀린 거, 적절하지 않은 거 2개 있대. 그지? 그러라는 거지. 2개씩 적절했으니까. 2개. 뭐지? 기억 틀렸네. 왜 틀렸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개인정보 평가, 그 영향평가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요청해야 됩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의무사항이에요. 응? 할 수 있다라고 써서 원래 경찰 시험이 좀 조잡하게 내거든. 응? 할 수 있다 X. 기억 틀렸어요. 그 다음에 니은은 뭐 안 읽어도 뻔한 거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책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관계 공무원에게 또는 관련 전문가나 시민단체 등에게 뭔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런 건 너무 당연하잖아. 그지? 맞고, 디귿은 디귿이 틀렸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정보 공개나 개인정보 보호에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행안부 장관이에요. 행안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은 개인정보 처리 기준, 개인정보 침해 유형 이런 거에 대한, 그러니까 두 번째 질문은 표준 개인정보 보호 지침 마련하는 자 누구냐? 행안부 장관이에요. 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그럴싸하죠? 아니에요. 디귿 틀렸어요. 그러면 답이 2번. 기억 디귿. 리을은 개인정보 유출되면 지체 없이 누구한테 알려야 돼? 정보 주체한테 알리고, 그죠? 알리고 또 뭐 필요한 조치하고 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신고하고 이래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디귿 리을 문제 없고, 미음은 자 이거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된 단체 소송을 한대. 그러면 이거 재판하는 관할법원 전속법원이랑 어디서 재판하게 딱 정해져 있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예요. 응? 그거 맞고, 다만 이제 요 2항에 외국인 사업자인데 국내에 외국인 사업자는 국내에 무슨 영업소 사무소가 있거나 그러면 이제 그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라고 돼 있어요. 응? 뭐 미음번은 약간 외국인 사업자를 제외하고 요 말이 조금 걸리긴 해요. 법 규정대로 하면은 원래 법 규정이 딱 이렇게 돼 있진 않아. 2항에 외국인 사업자는 이렇게 한다고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거든. 근데 그거를 이제 좀 고려해서 넘어가도 될 겁니다. 2번을 답으로 하세요. 그 다음에 4번. 이거는 정보 공개와 개인정보 보호를 함께 묶어냈네. 이런 스타일도 있어요. 응? 이런 문제도 몇 번 있었어. 뭐 국가직 지방직에도.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정보 공개. 1번. 정보 공개죠. 정보 공개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는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공개되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정보 비공개 사항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그 피의자 신문 조서 등에 기재된 인적사항은 이건 공개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인적사항 외에 그 피의자 신문 조서에 기재된 피의자의 진술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인데 그 진술 내용 중에도 이게 공개되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거는 역시 비공개로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2번도 지난번에 읽었어요. 응? 그래서 5. 3번 개인정보 보호 이게 정답이네. 그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할 수 있는 그 사유가 몇 가지 쭉 있는데 이게 마지막 다섯 번째인가 있는 거야. 그래서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위하여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부 주체의 권리보다 개인정보 처리자의 이익이 우선하는 경우에는 뭐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거나 법의 규정이 없더라도 개인정보 수집 이용 허용됩니다. 그래서 위법한 거로 평가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틀렸어요. 3번. 4번은 그치, 이런 걸 아까 뭐라고 배웠지? 개인정보 이거 침해로 손해 입으면 손해액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고의 중과실로 이렇게 이제 피해 입히면 3배 이내에서 배상 판결을 내릴 수 있지.
이걸 뭐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이 돼 있다 그랬었어. 그래서 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5번.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고유식별. 고유식별 정보가 뜻이 뭐야? 누구인지 딱 정보 보면 누구인지 특정한 사람 알 수 있는 정보지. 그래서 얘가 뭐냐서 1번 여권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그 외에 뭐가 예를 들 수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했는데 주민등록번호, 응? 그치? 여권번호, 운전면허 번호, 외국인 같은 외국인 등록번호. 이게 얘야. 1번 문제였고 2번 2번은 너무 당연하게 틀렸는데 어디가 틀렸어요? 일괄적으로가 아니에요. 네? 고유 식별 정보를 수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고유 민감 정보하고 고유 식별 정보는 원칙적으로 수집 이용 처리하면 안 됩니다. 단 예외 두 가지 경우 허용하잖아. 뭐야? 본인에게 별도로 동의를 얻은 경우, 그다음 법에서 하라고 돼 있는 경우. 응? 그럼 별도로 동의를 따로 얻어야 돼요. 이 일괄적으로가 아니에요. 응? 두 번째 수래. 다른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와 함께 일괄적으로 틀렸어요. 다른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응? 별도로 따로 동의를 얻어야 돼요. 알았죠? 함께 일괄적으로가 아닙니다. 별도로. 다른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는 동의고, 그와 별개로 고유식별 정보에 대한 동의는 따로 얻어야 돼.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이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 이렇게 보면 인적사항 이런 거 있어요. 그건 또 다 항목을 이렇게 칸을 나눠서 동의 따로 체크하게 해놓잖아. 그 따로 동의를 얻는 거야. 응? 그래서 2번이 답이야. 5번에 2번 답. 그러면 5번에 3번은 뭐야? 개인정보 처리자가 고유 식별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뭐야? 분실, 도난, 유출, 해지 않도록 암호화 안전 확보에 힘써야 된다. 당연한 얘기잖아. 그지? 그 다음에 4번. 자, 특히 고유 식별 정보 중에 주민등록번호는 법이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느나 몇 가지가 있어. 법령에서 정해놓거나 무슨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제 이런 경우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이 된다라고 이제 정해서 고시한 경우 이거 제외하고는 함부로 주민등록번호 수집 못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조항도 있다고. 기존에 주민등록번호 수집하는 거 있으면 다 폐기하고, 응? 그 다음에 인터넷 가입할 때는 옛날엔 다 주민등록번호 이렇게 가입했는데 이제는 주민등록번호 가입 못 시켜요. 대신에 무슨 그거마다 다르잖아. 핀 번호라고 하는 거 주는 데도 있고 뭔가 다른 방식으로 가입할게요. 응?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는 법에서 정한 예외적 인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건 맞는 얘기예요. 본인 별도 동의 없는 거하고 상관없어요. 응?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되어 있습니다. 자, 5번에 2번 맞고, 그 다음에 6번은 개인정보 보호. 틀린 거 그러래? 1번 맞나요? 응? 법인 등의 단체는 개인정보 주체가 될 수 없다. 아까 이 법이 보호하는 개인정보는 뭐에 관한 정보야?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그거 묻는 거잖아. 그러니까 죽은 사람에 관한 정보라든지 사람이 아닌 법인 등 단체에 관한 정보는 이 법이 보호 대상으로 삼는 정보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정보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거야. 법인 등의 단체는. 응? 1번 맞습니다. 2번은 응? 민감정보 처리하면 안 되는 게 원칙인데 두 가지 경우. 별도로 동의 얻은 경우,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두 가지는 허용하잖아. 그럼 여기 법령에서 민감정보인데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대. 그럼 처리할 수 있다. 맞는 거지? 응? 맞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정보 침해로 손해 입은 자는 뭐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데, 그치? 이때 누가 입증해야 되지? 가해자인 개인정보 처리자가 고의 과실 없음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근데 뭐라고 써놨어? 맞네. 그치? 개인정보 처리자가 잘못 없다는 걸 입증 못하면 배상 책임져야 된다. 맞게 써있지? 4번은 이게 정답이지? 4번 웃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설치한 기구는
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일단 물어보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어디 설치돼 있어? 국무총리 소속. 정보공개위원회도 국무총리 소속. 응? 응, 국무총리 소속. 뭐 하는 데야? 전국적으로 통일된 개인정보 보호 정책 기준 이런 거 수립하는 데야. 하나밖에 없는 거지. 응? 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아닙니다. 4번이 정답. 그 다음에 아까 일정한 단체, 바로 뭐 비영리 민간단체, 소비자단체, 그지? 개인정보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인정보 단체소송이 도입되어 있잖아. 응? 문제였고 7번은 개인정보 단체소송. 이거 올해 소방직. 올해 가장 먼저 본 3월달 시험이다. 소방직 문제에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야 된다. 맞고 2번 무슨 법 적용해? 특별한 규정 없으면 민사소송법 적용하게 돼 있지? 이거 틀리게 나오면 행정소송법 적용한다고 낸다고. 응? 민사소송법이 맞고 3번 법원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집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거부하지 않을 경우에만 단체소송을 허가한다? 반대지. 이 개인정보 처리자가 집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거부하거나, 응? 또 뭐야? 거부하지 않을 경우가 아니라 반대로 거부할 경우, 응? 그죠? 않을 경우가 아니라 거부할 경우. 그래서 조정으로 안 될 때 그때 이제 단체소송을 하려고 한단 말이야. 응? 그래서 이 반대로 해서 거부하지 않을 경우에만 X 거부할 경우. 응? 자, 그 다음에 이런 걸 내냐. 단체소송하는 절차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나머지 세부 사항은 대법원장이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고 돼 있어. 이런 거는 좀 찌질하게 내는 거야. 응? 하여튼 답은 3번이야. 3번이 너무 명확하고. 그 다음에 8번은 이건 올해 4월달 국가직 시험이다. 응? 4월달. 올해 4월달을 지방직 시험은 개인정보 보호는 안 되고 정보 공개를 냈었을 거야. 아마 지난 시간에 풀었듯이. 응? 자, 국가직은 개인정보 보호를 냈네. 자, 판례 4가지 써놓고 옳은 거 고르래. 몇 개냐? 응? 자, 기억 어때? 자, 보호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반드시 개인의 사사로운 영역,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만이 아니라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기억 O. 답지에 기억이 들어가야 돼. 그죠? 그 다음에 니은은 이거 아까 판례 읽었지? 아까 법과대학의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그 정보들 다 긁어다가 이렇게 유료 서비스 했잖아. 근데 그거는 이미 이미 올려놓은 건 이미 공개되는 걸 전제로 한 거고, 그지? 그래서 이미 공개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그 본인의 동의를 따로 얻을 필요는 없다, 그지? 동의를 얻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처리를 할 때는 별도의 동의는 불필요하다고 보아야 된다. 따라서 별도의 동의를 안 받았다 해도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응? 자, 니은도 맞아. 기억, 니은. 아까 읽었잖아, 판례. 니은도 맞고. 그럼 기억, 니은은 꼭 들어야 되니까 3, 4번 중에 답이네. 디귿에 의해서 결정나요. 디귿. 자, 디귿은 좀 어렵다.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누구한테 맡기는 거야.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을 함에 있어서 그 위탁을 받은 수탁자는 정보 제공하는 자의 관리 감독 아래 위탁받은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하게 되지만 위탁자로부터 위탁받은 사무 처리에 관한 대가를 지급받는 이상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독자적 이익을 가지므로 그러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받은 수탁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개인정보 처리자가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맞다. 응? 네. 요거는 좀 잘 안 나오던 판례인데 디귿은 X라고 봅니다. 3자로 보지는 않았어요. 응? 리을이 맞지? 리을은 자기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주민등록번호 유출된 자에게는 주민등록 변경하게 해달라고 신청할 권리
인정된다. 조리상. 응? 그 판례죠? 그래서 리을은 맞고 4번을 정답으로 해야 돼. 응? 4번을 정답으로 하고 이 3번은 즉 셋째 줄부터 좀 이상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독자적인 이익을 가짐으로 수탁자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제3자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원래 개인정보 처리자가 자기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 뭔가 막 뭐 여론조 뭐에 관해서 뭔가 개인들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이거를 갖다 뭐 통계 작성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정보 처리업자한테 맡길 수도 있잖아. 위탁. 그 맡아서 처리하는 업자는 또 다른 개인정보 처리자로 보지는 않는 거야. 응? 물론 계약을 맺고 처리하면 원래 돈을 지급받긴 하지만 그래서 이익은 있지만 그래서 여기서 수탁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 처리자가 그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는 3자로 보지는 않는다는 거야. 3자로 보지는 않는다. 개인정보 처리자와 한묶음으로 처리하는 거야. 응? 원래의 개인정보처럼 3자로 보지는 않는다. 응? 그래서 그렇게 정리. 응? 그 다음에 문제 9번을 보세요. 이거는 군무원 7월 달에 봤던 올해 7월 달 군무원 개인정보보호 틀린 거 1번 어때? 원래 필요 최소한도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해야 돼요. 응? 그런데 그러면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가 아닌 걸 요구하니까 나 그 정보는 제공 안 하겠습니다 한다고 해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건 안 된다 이거야. 응? 그래서 첫째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다. 응? 이것도 여러분들하고 아까 읽었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있어. 응? 규정이 다 책에 있습니다. 내 책에는 안 빼놓고 다 써놨어. 개인정보 내용. 자, 있다. 맞습니다. 있다라고 해서 X 없다. 아니 필요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하면 되는 거지. 그 이외의 정보까지 제공 안 한다고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는 없다. 응? 필요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하면 되잖아. 그래서 1번 X. 답이 1번 나오랬어. 응? 그리고 이때 그 필요 최소한의 정보라는 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처리자 측에서 자기네가 요구하는 정보는 그 업무 처리에 필요 최소한의 정보라는 점은 개인정보 처리자 측에서 입증해야 된다 그랬어. 응? 자, 1번에 답이 나왔고 2번은 그지? 개인정보 처리자가 집단 문제 조정을 거부하거나 조정 결과를 수락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법원에 단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응? 단체 소송 제기 요건이지? 요건 맞아요. 3번은 개인정보보호법은 외국의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 규제에 관한 상호주의를 지더라고요. 이거는 최근에 이제 아까 우리 읽지는 않았어. 규제는 다 있을 텐데 상호주의. 니네가 이렇게 하면 우리도 이렇게 한다는 그런 입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 4번은 이건 아까 나왔다. 그치? 설명 안 해도 되지? 보호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 자, 4번에 1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올해 8월달 시험 봤던 국회 시험 문제야. 응? 8월달 시험 봤던. 자, 개인정보보호법 내용 틀린 거. 1번. 개인정보 처리자는 통계 작성을 위해서, 응? 뭐 연구를 위해서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가명 정보, 실명 본인을 알 수 없게 된 가명 정보로 처리할 수 있다. 이건 상식적으로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지? 가명 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새로 법 규정이 작년에 도입이 됐어요. 작년 하반기에. 1번 맞고 2번은? 2번 맞아? 틀렸어. 뭐 물어보고 있어 지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속을 물어보고 있지? 예전에 행안부 장관 소속인데 법 개정됐다 그랬어. 어디 소속으로? 응? 국무총리 소속. 그치? 그거는 정보공개위원회도 국무총리 소속. 그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국무총리 소속. 이거는 바뀐 건 아니고 하여튼 국무총리 소속이야. 응? 행안부 장관 X, 행정안전부 아니고 국무총리 소속이야. 답은 2번이지. 응?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국무총리 소속으로. 그 다음에 3번은 개인정보 처리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예외 사유 중에 하나예요. 응?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본인, 정보주체인 개인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급박한 생명, 시체, 재산의 이익을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주민등록번호를 수립 이용 할 수 있단 말이야. 맞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사유 중에 하나. 응? 그다음 맞고 4번 단체 소송 제기할 수 있는 요건 중에 요건 맞죠? 그 다음에 5번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가명정보를 그러니까 개인정보 처리자가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한 경우 이건 이제 법 위반 행위한 거지. 이런 경우 매출액의 3%까지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보여. 이 과징금 조항도 있는데 아까 읽질 않았어. 이런 것까지 되네. 그지? 맞다. 명확히 틀린 게 2번이 있어서 다른 거 다 맞는 거로 처리하면 돼요. 그러니까 개인정보보호법은 사실 내작업은 너무 복잡해 많아. 출제자 마음이야. 응? 그래서 조금 공부하기가 좀 까다로운 영역이긴 합니다. 응? 근데 일단 나온 것까지만 열심히 해도 얼추 다 맞아. 다른 거 잘 모르겠는 거 빼고 확실한 것만 틀렸다는 것만 알아내면 되거든. 자, 2번을 답으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11번부터는 대집행. 응? 자, 틀린 거 고르래. 1번, 11번. 야, 행정 대집행 방법을 쓰도록 돼 있으면 소송하지 말고 행정위원회 스스로 강제 실현하라는 거야. 보다 쉬울게. 그럼 그 방법 써야지. 법원에 소송으로 청구하는 거 안 된다. 응? 1번 맞고 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 할 수 없는데. 그지? 대집행 방법 쓰라고 했으면 대집행 방법만 써야 된다는 거야. 응? 따로 그와 놔두고 민사소송으로 청구하는 거 안 된대. 할 수 없다라고 해야 되는데 1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뭐야? 건물을 점거하고 있는 자가 건물 소유자라서 철거 의무자야. 그럼 철거 명령 속에는 퇴거 명령도 다 포함되어 있다고 봐서 따로 퇴거 명령 내릴 필요는 없다는 얘기지. 2번 맞고 3번은 응? 그래서 이어지는 거야. 대집행 방법으로 철거할 수 있는 경우에 철거하는 과정에서 부조로 건물 점유자의 퇴거 조치도 함께 할 수 있다. 2번하고 3번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맞고 4번은 근데 막 저항을 한다. 그죠? 경찰 도움 받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응? 다 판례 문구 그대로 낸 거죠? 정답은 1번. 12번 틀린 거 고르래. 자, 1번 말이 기는데 대집행 끝나고 나면 대집행에 들어간 비용은 세금 강제징수하는 절차에 따라서 강제징수할 수로 규정돼 있어. 그럼 그 방법을 써야지. 법원에다가 민사소송 청구해서 돈 받아달라고 청구하는 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스스로 알아서 뭐 강제할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한다는 건 쉽게 그 방법을 써서 해결하라는 뜻이다. 법원에 소송하지 말고. 응? 따라서 1번 끝에 가서 뭐야? 법원에 둘째 끝에 민사소송으로 청구하는 건 허용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부적법하다. 응? 맞는 말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은 똑같은 얘기 또 나왔고 3번 어떻게 돼? 이게 정답 이게 틀렸지? 볼 수 없다가 아니지. 철거 명령 내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례 행정기관이 계고장이라는 문서 이름으로 된 문서 한 장에다가 언제까지 자진 철거할 것 그 안에 철거 안 하면 강제 철거 들어갈 것 그래가지고 내용적으로는 철거 명령을 내림과 동시에 강제 철거할 예정이라고 계고하는 내용까지 두 가지를 같이 포함시켜서 한 장의 문서에 내보냈는데 철거 명령 내리는 기간에 철거 명령 내릴 때 필요한 기간 계고할 때 필요한 기간 합쳐서 충분히 기간만 주어졌다면 그건 적법하게 두 가지 행위를 함께 같이 한 거로 본다는 말이야. 응? 그래서 5 그다음에 4번은 둘째 줄에 실행이 끝났대요. 건물 다 붕괴되고 끝났대. 그지? 그럼 뭐야? 앞선 계고 조치 취소되라는 건 재판할 실익이 없단 말이야. 응? 재판 끝낸다고 그냥. 그리고 다른 손해배상이나 청구해라. 응? 이렇게 끝내는 거죠. 맞습니다. 자, 그래서 12번은
몇 번이야? 2번이다. 아니. 3번. 볼 수 없다가 아니라 볼 수 있다. 응? 13번은 대집행 틀린 거 고르래. 그치. 우리가 대집행 대상이 되는 의무는 대신할 수 있는 의무인데, 대신할 수 있는 의무가 법에 의해서 직접 부여된 의무든, 응? 뭐 조례에 의해서 직접 부과된 의무든, 행정기관이 법 집행으로서 부과된 의무, 그거는 안 가려.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정한 법, 명령에 의한 의무, 법률에 의해서 직접 부과된 의무도 다 대체성을 지니는 의무인 한 대집행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1번 O. 2번. 야, 이거 뭐야? 매점에서 퇴거해라. 대신할 수 없는 의무. 그치? 그거에 대해서 대집행하겠다는 건 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 한 거니까 위법이다. 할 수 없다라고 와야 됩니다. 끝에 가면. 그렇죠? 이따라 그래서 2번이죠. 틀린 거. 하여튼 뭐만 기억돼. 퇴거. 매점으로부터 퇴거 의무는 대집행할 수 없는 의무. 대체성이 없어서. 3번은 그치. 아니 법이 행정 대집행 절차를 쓰래. 그 방법을 쓰래. 그럼 그 방법만 써야지. 다른 방법으로 법원에다 민사소송 내가지고 해결해달라고 청구하는 건 안 된다. 응? 그 다음에 4번 나온 얘기 또 나오니까 그러니까 생략. 그 다음에 14번 대집행 물어봤어. 틀린 거. 1번 어때? 대집행할 수 있는 의무는 대체적 자기의무. 자기의무는 뭔가를 해야 될 의무를 말한 거고, 하여튼 중요한 건 대체성이 있는 거. 대신할 수 있는 의무를 안 하고 있을 때. 그리고 첫째 그때 부작위 의무는 곧바로 대집행할 수는 없고, 한 번 더 대신할 수 있는 성질의 의무를 시정명령을 한 번 더 내리고 그걸 불이행할 때만 대집행할 수 있다고 그랬지. 따라서 그런데 그거를 자기 의무로 전환하는 규정,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지 않는 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대집행할 수 없죠. 그래서 5가 되는 거죠. 응? 1번 5. 2번 잘못되지 않았어? 둘째 줄부터가 잘못됐어. 계고장의 어느 부분이 강제 철거할 부분인지가 구체적으로 특정되긴 하지만 둘째 줄 반드시 계고서에 의해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랬어. 거기가 끝에가 잘못됐지. 계고서에 의해서만 특정돼야 된다. 아니야. 계고장에는 조금 부족하더라도 계고장 보내기 전이나 후에 상대방한테 보낸 문서에 어느 부분이 철거할 부분인가 구체적으로 다 명시되어 있어. 상대방이 충분히 알 수 있게 돼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응?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반드시 계고서에 의해서만 특정돼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3번 지문은 뭐야? 아니 대집행을 하려고 하는 행정기관이 대집행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됐다는 걸 지가 입증해야지. 상대방이 입증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행정청이 입증해야 하는 거다라는 말이니까 문제 없죠? 그 다음에 4번은 대집행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결국 의무에게 이제 부담시키죠. 의무자가 부담하며 행정기관은 문서로 납부를 명하게 되는 겁니다. 응? 자, 문제 없어요. 자, 15번은 작년도 국가직 국어. 대집행 틀린 거. 1번에 무슨 단어가 눈에 띄어야 돼? 문자 읽어가다. 그런 단어가 눈에 띄어. 협의 취득은 뭐야? 소유권자하고 협상을 해서 사법상 계약을 맺고 사들이는 거야. 협의 취득 나오면 사법관계야. 사법상 계약관계. 근데 계약서에 뭐라고 썼어? 지 땅에 뭐 시설 설치는 거 언제까지 자기가 자진 철거하겠다고 의무 약속했다고? 그럼 그거 안 해. 그럼 어떻게 돼? 이거 사법상 의무를 이행 안 하는 거잖아. 이거는 행정 대집행이라는 방법을 쓸 대상이 아닌 거야. 그죠? 따라서 어떻게 돼? 대집행 대상 안 된다. 맞습니다. 이거 사법상 의무이기 때문에. 2번 이거 대체성 있는 의무인가? 응? 뭔가 건물 설치해가지고 그거 건물 철거해야 되는 의무지? 철거해서 그러니까 공유수면이니까 뭐 한강에다가 뭐 예를 들어 유람선 사업한다고 뭐 이렇게 뭐 선착장 같은 거 막 설치해놓고 했는데 이제 다 기간 끝났다든지 해가지고 철거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안 해. 그럼 이거 대신 철거할 수 있는 거야? 이거 철거라고 나왔잖아. 원상 회복해놓은 거. 철거해서 원래대로 회복시켜놓는 거 대신할 수 있는 성질의 의무예요. 대체성 있는 의무니까 대집행 대상 된다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응? 철거 의무, 원상 복구 의무, 응? 맞습니다. 3번은
자, 행정청이 철거 의무를 대집행으로 실현하는 과정에서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의무자, 철거 의무자들에 대해서 제기한 건물 퇴거를 구하는 소송은 적법하다. 응? 야, 지금 누가 소송을 제기한대? 행정청이. 아니, 미쳤어. 왜? 이런 쓸데없는 일을 왜 해? 뭐 하면 돼? 그냥 스스로 스스로 강제 퇴거시키면 되는 거야. 왜 법원에다가 퇴거시켜달라고 청구를 하냐 말이야. 법이 행정기관, 아까 논리가 어떻게 돼? 이 건물 철거 의무자가 동시에 점유자일 때는 철거 명령 하나 속에 퇴거 명령도 같이 들어있다. 응? 따로 퇴거 명령 내릴 필요도 없고. 그러면 철거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행정기관에 강제 퇴거도 같이 시킬 수 있는 거고. 응? 그거를 뭐 법원에다가 해달라고 청구하는 거 쓸데없는, 그건 허용되지도 않는 거다. 스스로 해라 이거야. 따라서 적법이 아니라 부적법. 응? 3번이 답이죠. 그 다음에 4번은 어떻게 돼? 아, 이건 뭐 저항하는 거에 대해서 경찰의 도움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응? 그 다음에 16번은 옳은 거 고르래. 옳은 거. 1번은 틀렸지? 아니, 행정 대집행 방법 쓰라고 돼 있으면 그 방법만 써야 된다. 그걸 놔두고 민사소송으로 법원에 청구하는 건 안 된다. 응? 할 수 있다 그래서 X지, 할 수 없다라고 해야지. 끝말이 1번 X. 이거 옳은 거라 그랬네. 2번은 이거는 국세징수법이 이제 세금 강제징수하는 거, 강제징수 절차에서 그렇게 하도록 돼 있어요. 할 수 없다가는 할 수 있다. 응? 3번은 자, 대집행 계고하는 거하고 그다음 대집행 실행 끝나고 나서 비용 납부하라고 의무부과는 각각 별개의 행정 처분입니다. 근데 뭐라고 돼 있어? 각각 별개의 처분이라는 별개의 효과를 발생하는 것? 여기 틀렸네. 여기서 각각 별개가 아니라 다 이제 4개의 단계의 이 절차가 순서대로 행해지만 결국은 하나의 동일한 하나의 의무 이행 상태 실현이라는 하나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 그래서 뭐야? 대집행 절차 개통 실비 4단계 행위 간에는 앞에 행위의 위법이 뒤로 승계된다고 보지. 따라서 둘째 끝에 승계되지 아니한다 틀렸어. 응? 승계된다. 그럼 승계된다라고 하려면 첫째 줄에 각각 별개의 효과, 각각 별개의 이거 X. 뭐라고 돼? 하나의 동일한, 응?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응? 각각 별개의 틀렸고 승계되지 아니한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또 답이 아직 안 나왔어. 4번은 계고를 여러 번 했대. 그러면 뭐만 소송 대상이야? 제일 첫 번째 한 계고 조치만 상대방한테 이제 철거 의무를 새로 부과한 거라서 그것만 소송 대상으로 삼아야 되고 2차, 3차 반복된 계고 조치에 대해서는 소송으로 싸울 수 없는 거야. 응? 그거는 그냥 날짜만 연기한 준 거지 새롭게 의무 부과한 건 아니다. 그러면 4번에 야 2차, 3차 계고 조치도 또한 독립된 처분이다. 이거 틀렸어. 그건 2차, 3차 반복적으로 한 계고 조치는 독립된 처분이 아닙니다. 독립된 처분이다 그러면 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말로 연결이 되는 건데 아니란 말이에요. 1차 계고 조치만 독립된 처분으로 소송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4번도 틀렸고 정답은 5번이네 그러면. 응? 5번이 어떻게 했어? 뭐 그냥 길게 할 필요고 첫 줄 보면 토지 건물의 명도 의무. 명도 의무라고 낼 때도 있고 인도 의무라고 낼 때도 있고 똑같은 거야. 명도 의무하면 안에 거 싹 비우고 넘기라는 말이 명도 의무. 응? 명이 이제 한자로 여러분 국어하니까 알겠다. 한자로 명이 밝을 명자를 쓰는데 이게 밝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제 깨끗한, 응? 속이 텅 빈 뭐 그런 의미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이제 없는 상태의 완전한 깨끗한 상태로 넘기라. 이게 명도야. 응? 명도 의무나 인도 의무나 결론은 다 대신할 수 없는 의무. 대체성이 없다. 대집행 대상 안 된다로 결론 내야 돼. 그래서 5번이 맞는 얘기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17번은 이제 올해 문제인가 보다. 17번 소방직부터 지방직 나왔고 대집행 그죠? 자, 대집행 틀린 거 고르래.
대집행의 근거법은 일반법이 있어서 행정대집행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응? 문제 없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자, 대집행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기관은 반드시 대집행을 실시해야 될 의무로 보냐, 아니면 실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재량으로 보냐, 견해 대립이 있는데 다수설은 어느 입장이에요? 재량행위로 보는 입장. 오히려 소수 견해가 해야 한다, 기속행위로 보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이거 반대로 써놨네? 응? 그치? 대집행할 것인가에 비해서 소수설은 재량행위로 보나 다수설과 판례는 기속행위, 반대로 써놓은 거예요. 재량행위, 기속행위를 바꿔놔야 됩니다. 소수설은 기속행위로 보나 응? 다수설과 판례는 재량행위로 본다. 응? 이건 알죠? 2번이 틀린 거라 했죠? 2번이 정답이에요. 그 다음에 3번은 조금 아까 있다. 대집행 계고 조치는 준법률행위적 행정으로서 그 자체가 행정처분이긴 한데 계고가 여러 차례 반복된 경우 나중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2차, 3차 계고 조치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건 아니고 날짜만, 대집행할 날짜만 연기해 주는 거에 불과해서 독립된 처분이 아니다. 그 얘기 쓴 거지? 그래서 문제 없고, 그 다음에 4번은 야, 이게 우리가 하자승계 얘기를 하는 거야. 하자승계는 우리가 무슨 예를 들었지? 아니, 이 유전자는 부모에게서 그 다음에 후속으로 태어나는 자식에게 승계되는 거지. 나중에 태어난 자식의 유전자가 부모에게 승계되는 일은 있을 수 없듯이 시간적으로 앞에 행위가 있고 뒤에 행위가 있는데 나중에 행해진 뒤에 행위에 위법이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서 앞에 행위 위법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뒤에 행위 위법이 앞으로 승계됐다고 주장하는 건데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다. 그런 건 허용될 수 없다. 그지? 그래서 4번 그 얘기야. 우리가 계고 조치가 나오고 후속 조치인 대집행 영장 통지 실행 가면 뒤에 행위 위법을 이유로 앞선 계고 조치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건 안 된다. 그지? 공부했었지? 자, 그래서 2번이 정답 맞고 18번은 올해 여러분들이 인천시 응시했다면 이 문제 풀었어야 되는 거지. 그지? 지방직. 자, 틀린 거 고르래. 1번. 퇴거 의무. 응? 대신할 수 있어, 없어? 없다. 그럼 대집행 대상? 아니다. 2번은 야, 2번 딱 보니까 뭐 앞에 행위가 위법이라는 이유로 뒤에 행위 취소해달라고 청구하는 거. 이거 무슨 문제야? 하자의 승계. 근데 이게 뭐와 무사히야? 대집행 절차 개통실비 4단계 행위 사이라면 앞에 행위 위법을 이유로 뒤에 행위 취소해달라고 청구하는 거 허용되는 거잖아. 하자 승계. 그러니까 할 수 있다라고 봐야 돼. 즉 앞선 행위가 계고 조치, 후행 행위가 비용 납부 명령. 그러면 앞선 행위 계고 조치에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들어 비용 후속 행위 비용 납부 명령 취소해달라. 즉 하자의 승계 주장하는 거 허용된단 말이야. 응? 할 수 있다가 와야 되지 없다라서 X. 3번은 응? 자, 대집행에 들어간 비용을 징수했대, 거뒀대. 그러면 그 거둔 돈은 그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가 소유로, 국가 돈으로 되거나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들어간다. 이건 여러분 책에도 써놨는데 읽지만 않았을 뿐이야. 있어요. 그 비용 부과 및 징수 부분에 써놨었어. 자, 이건 당연한 얘기고 4번은 대집행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고 행정심판 제기 안 하고 바로 행정소송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응? 그래서 문제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옳지 않은 거 2번입니다. 응? 그래서 18번도 2번. 자, 그 다음에 19번은 대집행 틀린 거 고르래. 1번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다. 뭐 하자 무효냐 취소하냐 할 때 적법한 건물이면 철거 대상이 아닌데 적법한 건물에 철거 명령 내렸다면 대상도 아닌 거에 대해서 그지? 철거 명령 내려가 이거는 중대 명백한 위법이 있어서 무효인 거고 그럼 선행행위가 무효면 어떻게 돼? 아니 철거 의무도 없는 자에게 너 왜 철거 의무 이행 안 해? 너 철거 의무 이행 안 하면 대집행한다? 다 자료로 무효야. 그치? 자동 무효.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행위가 무효면 뒤행위하고 뭐 하나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냐 별개 효과 이런 거 따질 필요 없어. 선행위가 무효면 무조건 뒤행위 자료 다 무효야. 응? 1번 5. 그 다음에 2번은 야 말만 길어.
딱 보면 계고 조치를 여러 차례 반복했다는 거야. 1차 계고하고 또 이행을 하니까 1차 계고하고 또 안 하니까 3차 계고까지 하고 했는데 결국 물어보는 건 소송 대상 뭐야? 첫 번째 한 1차 계고만 소송 대상이 되는 거다. 2차, 3차 한 거는 날짜만 연기해 준 거지 새로운 철거 의무를 부과하는 건 아니라서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럼 결론 맞아? 맞네. 뭐야? 3차로 한 거, 그지? 3차로 한 거 소송 대상 별도로 안 된다. 그지?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그치. 대집행 방법을 쓸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한다면 그 방법만 써야지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법원에다가 청구할 수 있는 건 안 된다. 응? 행정기관이 법원에다가 애걸하는 거잖아. 해결해달라. 아이 그게 아니라 법이 행정위원 네가 알아서 해결해 해놨으면 행정위원 스스로 해결하라는 거야. 응? 그래서 없다 맞고. 그 다음에 뭐야 4번 행정 대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무슨 방법으로 걷도록 해놨어? 안 내면 세금 강제 징수하는 행정기관이 스스로 강제 징수 절차를 통해서 징수하도록 해놨잖아. 법원의 힘 빌리지 말고. 근데 왜 민사소송을 해서 비용 받아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고 해야지. 있다라고 와서 틀렸지? 그래서 4번이 5번이가 4번이 답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오늘 강제 집행 배운 중에 대집행 방법 했지만 대집행 방법을 써라, 뭐 강제 징수 방법을 써라, 행정기관 스스로 강제해서 목적 달성해라 이렇게 법이 허용했던 그 방법만 쓰라는 거야 다. 응? 우리가 법원에 민사소송 내지 말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20번 올해 8월달 국회 시험 틀린 거 그러래. 1번 어때? 대집행하는 시간 원래는 야간에는 못하게 돼 있지. 야간에서는 안 된다 원칙 해놓고 4가지 경우는 야간에 하는 걸 허용해. 4가지가 뭐뭐였어? 의무자가 동의한 경우, 그지? 그 다음에 뭐야? 해가 지기 전에 시작한 경우. 해가 지기 전에 시작이 된 경우는 할 수 있고, 근데 3번째는 야간에 안 하면 목적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그 다음에 4번째가 무슨 하여튼 위험이 급박하거나 급박한 경우, 그지? 야간이라도 뭔가 빨리 철거를 안 하면 붕괴돼가지고 또 밑에 건물 덮치고 막 이런 위험성이 있으면 야간이라도 해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급박한 경우 이렇게 4가지 경우 해고 있어. 그래서 그 의무자가 동의한 경우는 야간에도 할 수 있다. 맞어요? 2번은 간단히 부작위 의무를 위반한 거에 대해서는 여기는 빠져있지만 곧바로 대집행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응? 다만 대집행을 할 수 있으려면 한 번 더 뭐 해야 돼? 대체성 있는 시정명령을 한 번 더 내리고 그걸 이행 안 할 때만 대집행할 수 있어. 그런 말은 없잖아. 그냥 대집행할 수 없는 거다. 원칙론으로 가야지. 응? 일단 2번 맞다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3번은 그치, 대집행에 들어간 비용은 세금 강제 징수하는 절차, 응? 국세징수법이 정한 강제 징수 절차에 따라서 징수할 수 있다. 맞고. 4번 매점 명도, 이게 아까 뭐야? 도시공원 시설에 매점 비우고 나가라는 거야. 퇴거 의무, 퇴거 및 비우고 나가라. 대신할 수 없는 성질의 의무. 따라서 대집행 대상이 아니다. 그지? 맞고. 그 다음에 5번은 응? 자, 5번은 여기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공유재산 이제 불법 점유한 자에 대해서는 뭐야? 그 점유자가 철거 안 하면, 자진 철거 안 하면 뭐에 따라 강제 철거하게 했어? 행정 대집행법에 따라 강제 철거하도록 해놨어요. 그럼 뭐야 이거? 행정기관이 스스로 강제 실행하라고 해놨단 말이야. 그렇다면 그 방법만 써야지. 법원에다 민사소송을 해결해달라고 청구하는 거 안 된다고 와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돼? 응? 여기도 보면 아니 그냥 설명 다 줬잖아. 법이 행정 대집행 방법을 쓰라고 해놨대, 허용한대.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민사소송 방법으로 철거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없다고 와야지. 있다라고 왔으면 틀렸지. 응? 명사상. 그래서 5번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대집행 문제 나오면 거의 그냥 나왔던 거 또 나오고 판례 계속 나오니까 몇 번만 반복하면 그냥 보는 순간 눈이 가는 데가 있을 거야. 이 문장 많이 본 문장.
많이 봤는데 어디를 틀리게 내더라 이게 있어. 거기만 잘 체크하면 바로 한 문제 푸는데 한 10초, 20초도 안 걸려. 그게 행정법 문제의 특성 중에 하나야. 기출 문제가 계속 나오는 거, 반복돼서 나오고 그 나왔던 지문만 익숙하게 보면 금방 다 그런 거.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고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실효성 확보전이라고 해서 행정 강제 방법 중에 대집행만 오늘 공부했으니까 다음 시간에 직접 강제라는 방법, 그 다음에 이행 강제금, 그 다음에 강제 징수, 오늘도 잠깐 강제 징수, 요건 되게 짤막해 주제가. 그 다음에 뭐 있었어? 그 다음에 즉시 강제, 급박할 때 의무부가 없이 하는 즉시 강제, 그 다음에 행정조사라는 거, 그 다음이 행정벌. 그래서 뭐 가능하면 행정벌까지 맞추면 좋겠어. 응?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해봅시다. 자, 여기까지 마치죠. 수고했어요.